바알베크. 중력을 거스른 거인들의 건축.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돌을 인간이 들어올린 곳이 있습니다. 무게 800톤. 아파트 3층 높이. 한치의 틈도 없이 맞물린 3개의 거석.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을 갈고 공장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하던 그 시절에도 이 돌들은 이미 2000년 가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올렸는지, 누가 명령했는지, 왜 그 자리에 놓였는지. 학자들이 수십 년을 매달렸지만 결국 내놓은 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모른다. 세계 최고의 공학자들이 최신 계산 장비를 동원하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이 돌들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레바논의 고대 도시 바알베크입니다. 레바논 동부 베카 고원의 해발 1170m 지점에 바알베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압도됩니다. 폐허가 된 신전 기둥들이 하늘을 찌르고 그 기단부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건축 석재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름하여 트릴리톤. 그리스어로 세계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무게는 800톤에서 1000톤 사이. 길이는 19m에서 21m. 현재 세계 최대 이동식 크레인의 최대 하중이 약 1200톤이니 현대 장비로도 간신히 다룰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이것을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수백 미터를 이동시킨 뒤 지상 7m 높이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원전의 일입니다. 그 돌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맞물려 있는가 하면 면도날 하나가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수천 년의 지진과 전쟁과 세월을 버텨온 이 결합부는 오늘날 최첨단 석공 기술로 재현을 시도해도 같은 수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사람이 정착한 것은 기원전 9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인간이 살았던 땅입니다. 비옥한 베카 고원은 곡물 재배에 적합했고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교역로 위에 있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문명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거석 기단은 그보다 훨씬 후대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그 시기에 저런 석재를 다룰 기술이 있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인류가 남긴 건축물들과 비교해보면 바알베크의 기단은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시기 다른 문명권에서 가장 무거운 건축 석재가 기껏해야 수십 톤 수준이었을 때 바알베크에는 이미 800톤짜리 돌이 7m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이 지역의 주인이었을 때 그들은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베크라는 이름 자체가 바알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신에게 바치는 제단, 신전, 의식의 공간으로 이 땅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기단부에 저 돌들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이곳을 점령한 것은 기원전 47년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의 일입니다. 로마는 이곳을 헬리오폴리스, 즉 태양의 도시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성소 위에 자신들의 신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피터 신전, 바쿠스 신전, 비너스 신전. 로마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 건물들은 수백 년에 걸쳐 완성됩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가장 웅장한 신전 복합체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당시 로마의 기술자들은 수로를 놓고 도로를 깔고 콜로세움을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토목과 건축에 관한 한 고대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조차 그 기단부의 거성만큼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니,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돌들은 이미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편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토목 기술을 자랑하던 로마인들도 트릴리톤 앞에서는 그냥 그 위에 올라탄 셈입니다. 뒤늦게 주인이 된 자들이 더 오래된 주인의 흔적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 앞에 서겠습니다. 어떻게 들어 올렸을까요? 학계의 주류 설명은 이렇습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잘라낸 뒤
나무 썰매와 통나무 굴림대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흙으로 경사로를 쌓아 서서히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에도 유사한 방식이 쓰였다는 증거가 있으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800톤짜리 돌 하나를 흙 경사로로 7m 높이까지 끌어올리려면 그 경사로 자체의 부피가 수십만 세제곱미터에 달해야 합니다. 경사도를 완만하게 유지하면서 그 무게를 지탱하려면 경사로의 길이만 수백 미터가 필요합니다. 그 흙은 어디서 왔으며 작업 후에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 흔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경사로 위를 수천 명이 밧줄을 잡아당기며 이동하려면 통행 공간도 확보해야 합니다.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공학자들이 반복해서 계산해봐도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작업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알베크에서 약 800m 떨어진 채석장에는 아직도 다듬어지다 만 거석이 땅에 박혀 있습니다. 이름하여 하자르 이브네. 임신한 여인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무게는 약 1200톤. 트릴리톤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이 돌은 채석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 작업이 중단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로 버려진 것인지 기록도 없습니다. 전쟁이었을까요? 천재지변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절박한 이유로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일까요? 그 거석은 지금도 채석장 바닥에 그대로 누워 완성되지 못한 채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독일 고고학자들이 그 근처에서 또 하나의 거석을 발견했습니다. 무게 추정 1650톤. 역사상 인간이 다듬은 돌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돌 역시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한 채 땅에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작업.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채석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립니다. 고대 문헌 속의 기록들입니다. 아랍의 역사가 알마크리지는 중세시대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알베크는 대홍수 이전의 왕, 최초의 인류 중 하나였던 nimrod가 세웠다고. nimrod는 구약성서에도 등장하는 전설적인 사냥꾼이자 왕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세우려 했던 인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솔로몬 왕이 진, 즉 영적인 존재들을 부려 이 건물을 지었다고 전합니다. 이슬람 전통에서 진은 인간과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힘 있는 존재들입니다. 고대 시리아 문헌에는 바알베크가 태초의 신들이 땅 위에 처음 발을 디딘 장소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도 이 건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었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공을 돌렸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만들 수 없다고. 설명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신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바알베크는 새로운 각도의 해석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1968년 에리히 폰 데니켄이 저서 신들의 전차를 발표하면서 바알베크를 외계 문명의 흔적으로 주목했습니다. 그는 트릴리톤의 평평하고 거대한 기단이 우주선의 착륙 지점으로 쓰였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기단부가 고도로 평탄화되어 있고 그 면적이 수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책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렸고 우리가 한창 산업화의 물결 속에 있던 1970년대에도 번역되어 읽혔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손에 들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류 고고학계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지나친 상상이라고. 그러나 그 책이 그토록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식적인 설명이 충분히 납득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계가 우리도 모른다고 말하는 한 다른 모든 가능성은 살아있습니다. 20세기 후반
바알베크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역사를 더 싣게 됩니다. 레바논 내전입니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이어진 이 전쟁은 레바논 사회를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종교, 민족, 외세의 이해관계가 뒤엉킨 이 전쟁 속에서 바알베크 일대는 헤즈볼라의 근거지가 되었고 서방의 인질들이 이 지역에서 억류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로마 제국의 태양신 신전이 섰던 그 땅이 20세기에는 총성과 포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시절 뉴스를 통해 레바논 소식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불안하던 그 시절, 바알베크라는 이름이 전쟁과 함께 언급되던 것을.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유적지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기적처럼 큰 피해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수천 년을 버텨온 돌들은 20세기의 전쟁도 비껴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돌들이 워낙 단단해서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구도 차마 건드리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바알베크 유적지는 레바논의 자랑이자 인류 공동의 유산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야외 음악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 거대한 기둥들 사이로 오케스트라 선율이 울려 퍼지는 장면은 무척이나 비현실적입니다. 고대의 신전터에서 현대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 순간 시간의 층위가 한꺼번에 겹쳐 보이는 듯합니다. 수천 년 전 누군가의 손이 다듬은 돌기둥 옆에서 오늘의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트릴리토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어떤 장비를 갖다 대도 그 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기원전 어느 날 누군가의 손에 의해 그 자리에 놓인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인류의 어떤 기록에도 그날의 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왜 저렇게 무거운 돌을 그토록 높이 올리려 했을까요? 단순한 권력의 과시였을까요? 신에 대한 경외를 돌에 새기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돌들 안에 우리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어떤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역사라고 배운 것은 실제 인류 역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 이름 없이 사라진 문명들,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돌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장면이나 사건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것들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 오히려 더 오래, 더 깊이 우리 안에 남습니다. 바알베크의 거석처럼.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